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자신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는 규제는 잡초와 같다. 계속해서 뽑지 맞아요. 않으면 더 많이 생긴다. 과거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바꿔야 된다. 주주들이 싫어하는 물적 분할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큰 그림으로 주주 만족 경영의 개념. 그래서 주주들이 뭘 좋아하고 주주들이 싫어하는 것은 좀 피해가고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갖고 그 선호를 잘 맞춰드리는 그런 기업 경영적 관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다는 거를 좀 이제 알게 되면서 야, 이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물적 분할할 때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기업들이 그걸 피해가도록 해야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하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전략으로 주주를 만족시키면서 가라. 그래서 스스로 피해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나라 그렇게 자회사 또 떼고 또 재상장했던 게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는 적게 지분을 희석당하고 시장에서 계속 자본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안이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확실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주 중심 경영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확실히 우리 2030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선호를 확실하게 표출하는 약간의 주주 행동주의적 K 주주 행동주의라고나 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고 그 선호에 대해서 우리 회사 관계자들, 경영진들, 오너들이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피드백이 되면서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참 좋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전략들이 자꾸 등장을 해서 과거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바꿔야 된다. 예, 근데 그 바꾸는 계기를 2030 젊은 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아주 그 참 흥미로운 변화다. 맞습니다. 이런 게 시장이 진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좀 달라지는 거. 좀 까다롭고 많은 요구가 들어오니까 좀 힘들긴 할 거야, 아마 경영자들이. 그쵸. 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옛날엔 해라.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 수 있었는데 해먹은데 이제 뭐 자꾸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뭐 10주 뭐 100주 가지고 자꾸 쓴소리하고 이러면 속으로는 이거 너무 지분도 작으신 분들이 목소리는 높은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최대한 수용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 그 분위기를 이제 느끼면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데 주주들이 싫어하는 물적 분할을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강행을 하냐.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할 때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요거는 사실은 차선책이고 진짜 저 끝에 있는 안전판 완전판이죠. 예, 완전판은 우리가 만들고 정치권에서 뭐 제도화 시키고 법을 만들고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주들 싫어하면 좀 피해 가시는 것도 방법이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서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적응을 잘 하시면 회사도 좋아지고 또 뭐 주주들도 만족하고 그러면 더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K 주주 행동주의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예. 진짜 좋은 표현 같습니다. 예, 좀 왜냐면 다릅니다.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르죠. 이렇게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 뭐 지상 그 스스로 뭐 게시판을 통해 막 맞습니다. 또 토론이 일어나고 이거는 뭐 우리 나름대로 이런 그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동안 그 K자 붙어서 안 좋은 거는 거의 우리나라가 없는데 K자 붙어서 어디 내놔도 다 이제 흠결이 없고 막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았는데 K 거버넌스만큼은 굉장히 약간 좀 창피하다, 낙후돼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이걸 이제 K 주주 행동주의로 좀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이고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K 거버넌스 이제 그 크는 동안에는 또 좀 맥히긴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때, 원동력이기는 했죠. 조금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야죠. 달라졌다.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 바꿔진 부분에 좀 적응을 잘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는 좀 인정을 좀 해주면서 이제는 좀 또 바꾸는 부분은 또 바꿔가면은 새로운 것들이 잘 개발이 되고 정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 홀딩 컴퍼니 지주사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주사들이 굉장히 본질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일각에서는 대주주의 상속 증여가 안 끝났다. 경영권 승계가 안 끝났다. 경영권을 승계해 주려면 즉 주식을 넘기려면 싸게 넘겨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대주주가 싫어한다. 그래서 주가를 눌러놓는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또 아까 지배구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뭐 인적 분할 해갖고 또 지주사랑 붙이고 뭐 신규 지주사 설립해놓고 붙여서 어떻게 해서든 대주주 지분율을 지키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기 때문에 이것도 도돌이표기는 한데 일단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그래서 상속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합병을 하든지 자진 상폐를 하든지 그래서 주가라는 시가보다는 시가가 순자산 가치의 뭐 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 공정 가치를 외부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이 측정하도록 해서 그 공정 가치를 토대로 상속하도록 하고 공정 가치를 토대로 증여하도록 하고 합병하도록 하고 자진 상폐할 때도 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또 금융 전문가 아주 그 일반론적으로 과연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주면 이제 홀딩 컴퍼니 디스카운트죠.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문제인데 과거에 이제 저 SK 한참 됐습니다만 SK가 가진 그 SK텔레콤의 지분 가치가 5조였는데 모회사의 시가총액 1조예요. 옛날에 그런 1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비율을 건데 자동차 트렁크를 열면 금이 5조가 들어있는데 트렁크를 딱 닫는데 자동차 값이 1조예요. 그런 거랑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저기 트렁크에 5조짜리 금이 있는 자동차가 1조밖에 안 되냐.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 트렁크는 열 일이 없다. 그렇죠. 트렁크를 열어서 금을 꺼내서 팔 일이 없다. 항상 그냥 트렁크 안에 무조건 들어있는 금. 그러면 그건 뭐 가치 평가에 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자동차 자체가 얼마나 좋으냐, 자동차 자체를 통해 뭐 운이면 얼마를 뭐 챙기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1조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소버린이라고 하는 외국계 펀드가 와서 15%를 딱 지분을 사더니 트렁크 열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값이 6조 정도, 5조 넘어가더라고요. 6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열겠다고 신용만 하니까 막 올라가지고 이분들은 한 5배 이익 보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갔죠. 뭐 그걸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하는 또 헤지펀드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왜 자동차 값이 1조냐, 그 안에 금이 5조 있는데 이유는 트렁크를 안 열기 때문이다 이거죠. 또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 딱 한 명뿐이고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홀딩 컴퍼니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지금 과거에 1조 5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SK텔레콤의 가치가 5조인데 어떻게 1조밖에 안 되냐 이런 수준으로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잘못돼 있거나 이상한 거는 고치는 건데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쭉 개발되어 온 그렇게 해서 현재 이르는 과거의 많은 것들이 취형이 되어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양쪽에 어느 쪽도 다 100%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무조건 다 이게 맞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물론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 어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공정 가치라는 개념을 그러면은 그 당시 자동차 값이 무조건 5조 돼야 된다라고 보고서 딜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뭐 3조 정도로 해야 되는 거냐,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재돼 있고 그거를 절대로 트렁크를 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주주들은 그 자동차를 1조에 거래를 하는 거죠, 그냥. 지분 가치를 전체 시가총액을 1조로 보고 거기에 맞게 거래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소버린이 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퍼즐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 우리 시장에 좀 남아있는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 정말로 그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자동차 가치는 금방 5조 6조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가능성을 확률을 곱하기를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시장의 결과물이라는 면에서 공정가치라는 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미묘한 그런 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지분율 한 40몇 %, 50% 가까이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되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그렇죠. 행사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뭐 제 아무리 뭐 소버린이나 칼 아이칸 이런 데가 그렇죠. 들어와도 또 사실은 또 안 되잖아요. 뭐 그래도 이제 아주 공고하니 그리고 또 그러면 소버린 안 들어오죠. 그렇게 강하게 딱 그립이 있으면. 근데 맞습니다. 대주 지분율이 낮은데 자동차는 운전하고 있고 트렁크만 열면 금이 5조가 들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밸류에이션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을 들여다본다면 이 페어 밸류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가격은 페어 밸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면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같아서 어려운 연구를 이야기네요.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동시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다 이제 예.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인에 다 포함이 될 테고요. 예, 예, 상장 폐지 요건도 좀 예. 변화가 있을 거라거든요. 예, 그래서 상장 폐지를 조금 뭐 좀 너무 쉽게 좀 또 자의적으로 조금 요건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 단계를 좀 세분화 좀 해서 차례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폐지 그러니까 상장이 되는 과정 말고 엑시시 일종의 엑시시인데 퇴출인데 네. 퇴출 과정이 조금 좀 너무 좀 신중하지가 못하다. 이런 그 지적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그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일종의 뭐 우리가 배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조심스럽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서 단계를 나누는 방법. 단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국정과제적 관점에서도 요거를 지금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은 그 투자자 보호적 관점에서 상장 폐지, 그 주식을 들고 있는 때 그 주식이 상장 폐지될 때 그거를 감안한 아주 그 세심한 그 단계별 접근 이런 거를 좀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융위에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거래소가 사실 상장 심사, 그다음에 상장 폐지 예. 다 이제 권한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 기관이기도 한데, 근데 어차피 법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법을 바꾸면은 한국거래소도 거기에 이제 따라야 하는 거고. 아유 그럼요. 아유 뭐 공기업 지정이 된 적도 있고요. 네네, 예, 과거에. 그래서 하여튼 뭐 실질 심사, 이의 신청 등 해서 좀 그 폐지가 너무 좀 이렇게 막 그냥 직진으로 하듯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들 있으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게 국정과제로 반영이 돼서 지금은 이제 신중하게 단계별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뭐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상장 폐지 안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반대로 시장 전반적인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퇴출될 기업들은 빨리빨리 퇴출이 돼야 되는데 한계 기업들이 막 저기 코스닥 끝에 막 매달려 있고 이러면 시장 건전성 자체가 또 너무 안 좋아지는 것 아니 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계시거든요. 얼마든지 뭐 근데 이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그걸 들고 있다가 폐지가 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굉장히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불만을 말씀하신 부분이 가만히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 그분들의 불만이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다양한 개혁 이런 것들은 좀 해놓고 또 시장 건전성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보완을 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일단은 좀 억울하신 일들이 있다면 그건 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 경영 좀 자율화 또 규제 완화 측면에서 얼마 전에 뭐 토론회도 하나 여셨던데 그 자리에서 복수 의결권, 차등 의결권 그리고 포이즌 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역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복수 의결권, 차등 의결권은 일단 뭐 대주주라든지 경영자에게 뭐 한 표당 하나의 투표권, 의결권이 아니라 한 표당 뭐 몇 개 더 그렇죠. 의결권을 주 이런 거고 포이즌 필은 누가 만약에 우리 경영권에 심각한 이제 도전을 할 때 뭐 적대적 M&A 같은 거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싼 값에 증자를 해서 주식을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거를 도입
창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혼자서 뭐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제 그 미국 같은 데서도 사례들이 많이 있고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창업 촉진 수단이죠. 예. 예를 들어 창업하신 분들한테 그런 약간의 특혜처럼 보이는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건데 그게 다른 말로 특혜의 다른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유인 체계거든요. 당신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면 당신은 특별한 존재로서 당신의 지분이 크게 키우는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이 되거든요. 자꾸 그렇죠, 이제 그렇죠. 주식을 넘기니까 시리즈 A, 시리즈 B 하면서 그렇죠. 투자 받을 그러면 나중에 투자 받고 나면 지분 요만큼 남는데 난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혹은 뭐 그 지분이 낮아져서 퇴출되거나 혹은 뭐 다른 분들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된다든가 그러면 결국 좀 심한 표현으로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자신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는 이런 헌신과 헌신짝인데 그렇지. 예. 그거를 막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아이디어를 마치 뭐 그런 악용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서 그런 거는 좀 특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압니다만 특혜의 다른 말은 유인체계다 이거죠. 아하. 그러면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 만들고 나름 시리즈 A, 시리즈 투자 받다가 지분이 줄어들어도 자신의 의결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오너 경영인으로 남아서 좀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주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오너 경영자, 창업자는 열심히 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바쳐가지고 우리 나중에 들어오신 소액 투자들은 막 모든 걸 바쳐서 이 뭐 그 경영에 참여하시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창업이 잘 되고 발전이 돼야 기업이 존재하고 세금도 내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일 좀 뭘 좀 해드릴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좀 너무 지분이 희석이 돼서 제가 이런 경영자 자리, 오너 경영자 자리를 유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고쳐주십시오. 좀 저희들한테 뭘 좀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뭐 그냥 기업인들한테 특혜를 못 줘서 안달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 오히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반영을 한 거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좀 이렇게 서로 화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 많이 생기면 우리 미래 세대들 일할 자리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살 유인 체계를 들여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자리 만들게 만들면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창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잘 안 생기고 있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유인 체계로 좀 봐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 특혜로만 보진 마시라. 네. 예. 그래서 포이즌필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십수년째 논의만 그렇죠. 되고 논의를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알고 자꾸 있는데. 이렇게 너무 특혜로만 보세요. 유인 체계를 특혜로만 보시면 안 되고 유인 체계적 측면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과도한 특혜일 경우에는 그 특혜를 보는 기업들의 또 뭐 벤처 캐피탈이든지 나중에 예. 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정체가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기업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유인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결코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면에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세력에게 포획을 당하고 니들이 어떤 특정 세력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거를 도입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을 챙겨드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음모론적 시각은 조금 전 이제는 좀 우리가 새 시대를 맞아서 좀 조금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 옛날에 하던 얘기인데 이제 그만 좀 그런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도 뭐 유인책을 주는 건 좋은데 유인책을 줬다면 예, 또 예. 그만큼의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또 제도도 같이 좀 만들어지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새는 뭐 이제 창장되고 이러면은 뭐 워낙 소액주들도 그냥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 직전 혹은 상장되고 나서의 모습 혹은 그 전에 창업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냥 뭐 구멍가게식으로 시작하던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논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마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옛날보다는 힘드실 거고 네. 그러나 또 성공하면은 거기에 맞는
중요한 그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그 보상 체계를 좀 맞죠. 만들어 네. 드린다는 생각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창업들이 더 창업을 활발해질 그래야 하죠. 예, 테니까. 예.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뭐 이거는 저기 규제 혁신을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규제 개혁위원회 위원 한번 해봤는데 그때 들은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 규제는 잡초와 같다. 계속해서 뽑지 맞아요. 않으면 더 많이 생긴다. 계속 생기죠. 계속 생긴다. 예. 그래서 물론 뭐 다 만드는 사람 있으니까 생기지만 예. 그리고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어쨌건 규제는 잡초와 같다. 계속 뽑아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 공무원들인가요? 미팅 때 이제 권투글러브 끄고 가셔가지고 이걸로 규제 혁파해야 된다. 엄청 강조하셨던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 MB 정부 때도 예. 그 어디죠? 대산 대불공단 사업단지였나? 대불공단에 뭐 전봇대 하나 뽑고 뽑는데도 뭐 진짜 그렇게 오래 걸리고 오래 힘들고. 걸리고 그거를 나서 잘 안 보였죠. 그다음에 예, 맞아요. 어렵습니다. 규제 완화 자체가 정말 힘든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그 기업에 투자하기 또 더더욱 좋은 환경 이렇게 좀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우리 윤창현 의원님은 또 앞으로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의 또 계속해서 또 경제 정책, 예. 또 이제 입법기관 입장에서 또 계속해서 예. 조율을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예. 저희도 계속해서 좀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많은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한테도 많은 좋은 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